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뭐 시장이 간밤 미국 시장은 매우 뜨겁게 상승을 하고 또 나스닥이 2% 이상 강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매우 강한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이 또 마감이 되었죠.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3% 가까운, 그러니까 2.99%니까 3% 올랐다 치고 그 정도의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가 또 양시장 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시장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을 지금 시장이 밟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던 말건 뭐 대외적으로 뭐 이슈가 있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해 있는 이 환경이 이 모든 거를 압사시켜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의 급감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백날 잘해봤자 한두 번 크게 잃어버리면은 뭐 한 달 벌어놓은 거 딱 이틀 만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사실 1, 2월 달, 특히 2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의 유동성이 그 하나그룹주에 쏠리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즉 방산과 이쪽으로 쏠리면서 사실상 그 나머지 모든 종목군들은 이미 시장에서 고점을 다치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린 쪽은 반토막 그 이상도 지금 빠져버리는 굉장히 극과 극인 시장을 달려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시장을 너무나 빠르게 상승을 시켜놓고 빠르게 죽어버린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누군가 그 주체들이 이 단기간에 끝내야만 했던 뭔가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이 환경이 어찌 보면 그들은 시장이 개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올려야 될 거를 빨리 끄집어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놈의 대체 거래소의 환경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래되는 종목 수가 110개고 시장에 유의미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없는데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선물 매매는 전혀 문제 없어요. 개인적으로 선물 매매는 아예 네버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다 보여지는데 현물은 그냥 그래요.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잘 팔아먹기 좋겠는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더 쉬워졌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라는 부분도 없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 시장에서 주도주를 만들고 종목을 끌고 가는 이 성격에서의 매매 자체의 이 색깔을 완전히 이 거래소 하나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다. 그럼 기존에 시장을 움직였던 누군가의 이 큰 손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스테일의 거래소가 돼버린 거죠. 저 같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을 쓰기 싫습니다. 왜? 넥스트 트레이드 자체가 시장 조종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으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고로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감소한 원인들 중에 하나도 대체 거래소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3월달 계속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 내일 관심 종목군들 한번 이야기해 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주식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에 어떤 거를 매도를 들어간다. 이 범위 내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언급을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100%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레인지만 알아도 이 주식 선물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어디에서 강의를 해주거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해야 되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가끔은 이제 계좌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회원님들한테 확률이 높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배워보시고 싶으면 가입하셔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고 대체 거래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며 공매도전 우려감 등 모든 게 불확실성인 지금의 시장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럴 때 답은 딱 하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한 놈 아니면 거래를 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말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시장 중에 아주 강한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할 거 아니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최대한 이슈와 연속성이 있을 만한 종목에 이슈와 연속성이 있을 만한 종목에 분할로 접근을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지금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처해 있는 불확실성이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한두 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만간이겠죠. 조만간 D-Day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아침에는 당연히 미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다 뜨거운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부분이 참 시세에 왜곡 현상을 많이 주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 베팅 했으면 한 2% 정도는 더 먹겠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넥스트 트레이드로 시가 베팅을 했으면 대부분이 손실이었을 확률이 저는 오늘 매우 높았다라고 좀 봅니다. 고로 넥스트 트레이드를 아침에 매매로 접근하려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하나의 장중의 기준점을 삼고, 내가 그 전에 종목군들을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예측해서 끌고 온 이후에 아침에 팔아버리는 용도로 저는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아침에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 성우하이텍하고 화신이었고, 저 또한 그런 종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최대한 올라오면 팔아버려야죠. 딱히 이거예요. 지금의 이 대체 거래소는 제가 볼 때는 잘 팔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시간 이렇고요. 아침에 양시장 다 무난하게 갭상승 출발했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는 각각 뭐 마이너스 뭐 한 1.5% 정도,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엄청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넘었고요. 코스피도 마이너스 1.8%, 1.6%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매우 아픈 시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이라 지난번 이제 탄핵이라고 해야 되나, 계엄 시점에 환율까지 지금 올라와 버렸는데요. 연기금이 돈을 풀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외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구나. 오늘 시티에서 기사가 나오고 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하는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은 생각보다 너무 밀리고 있다. 한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 또한 계속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이 국내 증시의 불안 요소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뭐 하루 종일 질질질 흘려버리고, 거래대금은 여전히 5조대 8조대 너무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부터 트럼프의 립 서비스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얼마나 올라갈지가 관건이겠죠. 그냥 심플하게 피보나치 하나 펴시고 고점과 최근 저점에서 하나 긋고 0.38, 0.5, 0.68까지 구간 설정해서 지지와 저항 보고 시향 맞으면 좀 더 가고, 아니면 못 간다 생각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4월 2일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넘어가고 그러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그냥 캡처해 놓은 건데,
이렇게 그냥 고점에서 저점 이렇게 피보나치 딱 해가지고 0.5 지금 0.38 넘었으니 38 이제 0.2 넘고 38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0.38 여기까지 가면 0.5 굉장히 반등이 큰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서 떨어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99.9% 같아요. 99.9% 그만큼 미국 시장도 지금 당장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시장은 어찌되었건 정말로 이벤트가 많다고 느끼고 조심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슈라는 게 글로벌하게는 당연히 트럼프가 만든 관세고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이건 다 어느 정도 반영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탄핵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제가 볼 때는 반영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다 나올 내용이니까 또한 D-Day가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D-Day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나면 금요일 날 결론 날 거고 수요일 날 이 탄핵에 대한 날짜가 나오지 않으면 또 다음 주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 지금 350개인데 800개까지 이제 다음 주면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확대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아직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난잡하고 시장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본 대체 거래소의 느낌은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가 누가 그냥 그 넥스트 트레이더라는 거래소가 돈 빼먹으려고 숟가락 하나 지금 더 얹어버린 느낌만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냥 여기서 돈 빼먹기 위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었네 얘네들. 시장 조성자가 없네.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는 관리자들이 봐 보면 알지 않겠냐. 알지 않겠냐. 그들이 거래를 안 하니까 모른다.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답답함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서 소통이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3월 말이면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공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당연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응? 매매를 안 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고요. 공매도가 있음으로써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대신 안 좋은 종목군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피했어야 된다. 이거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가 이 31조 투자 발표를 했죠. 오늘 아침에 당연히 현대제철은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야 되는 거고 51억 달러 돈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그냥 딱 답 나오는 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고 뭐 돈을 잘 벌지만 이 현대차가 좀 안타까운 거는 FSD 자율주행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됐을 때는 현대차와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 잘 될 건데요. 지금 어제 관점에서 좋게 본 거는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은 일정 부분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미 다 나와버린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기준에서는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좋으며 HBM 출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과 레거시의 턴 등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배당락 이후의 시장을 노려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견조한 조정을 받는 거고요. 삼성전자 57,000원이나 56,000원 구간 오면 다시 재매수를 고려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머지 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일 수도 있고 TLB일 수도 있고 뭐 SNS텍도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NS텍일 수도 있고 이수 페타시스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파미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쫙 펴놓고 볼 예정입니다. 조선과 방산의 조정도 꽤 강하게 오늘 나왔는데요. 이미 이쪽은 조정을 암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응?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좀 깊게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선을 볼 때 뭐 하나오션이 기존의 대장이었으니까 하나오션 많이 밀리면 보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딱 두 개. 그 다음에 조선의 기자재는 엔진이다. 하나엔진, HD, 현대마린 엔진 딱 두 개.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드릴 베이비 드릴 LNG. 그럼 LNG 관련해서 동성과 인텍 하나 보면 되는 거다. 딱 이렇게 해서 종목 압축은 이미 6종목으로 다 압축이 됩니다. 그 종목군들을 뭐 122평선을 기준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잡든지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다. 기다려.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된다. 주구장창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은 차트 볼 필요도 없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의 성격도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죽었던 종목군들을 다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수를 좀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코스피보다 훨씬 안 좋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런 현상이 지금 코스닥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자리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깨질지 안 깨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워낙 코스닥은 변동성이 많은 종목군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이제 최근에 램보 로보틱스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그 밖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염없이 밀리고 있는데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이네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여기 쌍봉 구간이라고 했죠. 그냥 쌍봉 맞았다. 여기도 그냥 큰 기대하지 말고 박스권으로 봐라. 박스권. 이거 또 내려오면 삼성전자가 들어올리는 박스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고 테마와 색깔에 집중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현대차. 여기 일부러 제가 통합 그걸 좀 안 보는데 오늘 뭐 통합으로 좀 보면 이렇게 볼까?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뭐 KRX 시세로 보면은 이미 시간에 때 다 만들어 놓은 시세가 아침에 이렇게 떠서 출발해 버리고 하면 답이 없죠.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답이 없는 거라 지금 시가 갭 뜨거나 뭐 할 때는 아예 안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다. 요새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갭 많이 뜨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기준에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파생 시장에서 매도를 하기가 더 좋은 주식 선물하기 좋은 시장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주식 선물하기 훨씬 좋은 시장이 펼쳐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것 같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런 게 발표가 안 됐으면 뭐 화신이라든지 성화이텍이라든지 정말 좋은 위치에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차트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망쳐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SK 하이닉스 일단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삼각수렴 이렇게 삼각수렴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대추세를 이렇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과 대추세에 만나는 이런 구간들이 내려왔을 때 한번 보는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조금 그런 구간을 잘 줘요. 생각 외로 삼성전자 잘 주기 때문에 빠졌을 때 11선 이하권에 내려온다면 매수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번에 반도체 상승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ADI인가 아무튼 증착 장비 안에서 이 TSMC의 납품을 하냐마냐라는 지금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나중에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돌파하는 이 거래 대금과 거래 대금 그 다음에 누적된 기관 외인들의 순매수를 봤을 때는 이런 눌림목에서는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을 볼 때 그냥 확 사지 말고 여기 떨어졌을 때 이슈 한 번 더 뉴스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LB 최근에 강했던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빠지면 반도체 안에서 TLB까지는 좀 체크를 해놓고 보고 싶고요. 3A 로직스 얘도 아직은 차트는 살아있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도 아니고 2차전도 아니고 뭐 방산이 이끌어왔던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방산이 이끌어왔던 시장에서 유상증자와 이런 이슈 등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산이 좀 가기가 어렵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폴란드에서 2차 계약이 나오면 세론으로 적용할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서 빠졌기 때문에 방산도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기는 참 어렵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군들을 당기기 어렵죠. 여기 이렇게 단순하게 차트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 이날 붕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일단 빠져나와야 되고, 내일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돌파 못하면은 매도로 대응하시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건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넥라인 붕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하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조정의 깊이가 깊다면 그때는 봐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세미 넥라인을 깬 거죠. 헤드 앤 숄더에 넥라인이 붕괴되고 반등하고 나서 한 번 더 뺐다가 다시 올리는 거, 그러니까 뺐다가 다시 올리고 여기서 큰 틀에서 헤드 앤 숄더가 나오고 중간값에 넥라인이 깨졌을 때 종목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택 정도는 오전에 추가 시세를 좀 줬었습니다. 뭐 짧게 그냥 매매를 좀 했었고요. 어제 시간에 좀 들고 좀 샀었어요. 사실은 시간에 좀 마이너스권에 좀 샀다가 오늘 돌파할 때 추가로 들어가서 뭐 한택은 계속 연속성 좀 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 앞으로는 안 볼 것 같아요. 앞으로는 LNG는 안 볼 것 같고, 많이 떨어진 이후에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때 확인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STX 그린로직스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갭이 안 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아침에 갭이 안 떴어요. 근데 갭 안 뜨고 나서 시가부터 바로 올라와가지고 아차 싶더라고요. 갭 안 뜰 것 같아서. 그래서 눌림에서 좀 받고 여기서 좀 받은 다음에 반등할 때 일단은 뭐 약수익으로는 좀 나왔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들어가도 괜찮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에 종목군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미국에서 공청회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까지 아마 공청회가 있을 겁니다. 내일 뭐 관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체크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중심점을 가질 만한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느낌에 뭐 자동차의 뭐 현대공업이 그런 종목일 수도 있었겠지만,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주가를 바로 올려버리게 되면 매매하기 어렵죠. 뭐 이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구간 자체가 22%, 23% 구간에서 트레이딩은 좀 어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매매의 대상이 좀 아니었고, 온코테라퓨틱스는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았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이때와 좀 다른 개념의 C캡, 그러니까 위역류 식도염 관련된 이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매매를 좀 했었고, 이게 이제 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는가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차지간 넥스트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오후장에 주식을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종가 베팅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종가 베팅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대신 아직까지 유효한 거는 넥스트 트레이드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군들 안에서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좀 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종목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않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서 종가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무너져도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었던 명분이 되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온코테라피틱스도 3천억이 터진 거고 3천억이 터진 거고 오늘처럼 유동성이 약했는데 그리고 대진 첨단 소재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제가 오늘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가 베팅은 안 했는데 이제는 종배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다 일일이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관심은 온코테라닉스 대진 첨단 소재입니다. 대신 온코는 올랐기 때문에 대진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대진은 종배를 좀 해서 넘어왔고 시간에 막타임에 매도를 걸어놓고 전량 매도를 다 한 상태예요. 근데 이 원리라는 게 지금은 별게 없다. 별게 없다. 어차피 트레이딩 영역에서의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여기 음봉 음봉이 돌파된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는데 넥스트 트레이더가 아닌 그냥 정규 시간에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재료가 있었던 종목이 오늘 몇 개가 있었냐 계산을 해보면 정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예, 그런 종목을 찾아내면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 그냥 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도 있었고요. 유한양행도 뭐 나쁘지 않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한한령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제법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벤트가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고 몸살이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HD 현대 일렉의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 추천이 좀 나오는 흐름인데요. 단기간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이쪽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HD 현대일렉이나 이쪽은 많이 안 빠졌지만은 나머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수주 잔고가 여전히 뜨거운 상태에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내일장 혹은 앞으로 반등을 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과도기를 좀 벗어나고 매매 틀을 다시 잡는다면 또 좋은 날 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